예, 오늘 일부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짚어야 될 게 워낙 많고요. 또 전문 분야죠. 북한 무인기 침투 얘기도 있고 여당도 또 야당도 현안이 많습니다.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유명한 CBS 뉴스쇼를 진행하고 예. 어깨가 이렇게 무거워서 좀 처지네요. 예. 반응이 별 말씀 좋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 저한테는 아직 김현정 잔영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워낙 무게가 있는 프로였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이렇게 그냥 자윤이로 살다가 어떻게 책임감으로 맡게 됐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내 현안부터 좀 여쭤볼게요. 워낙 현안이 많아서 또 정치 구단이시잖아요. 어떻게 풀어갈지 제가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대표 선거는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병도 의원이 지난번에도 출마 준비했다가 하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저한테 그때 그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하고 좀 조율을 해봐서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정무수석을 지낸 사람이라 다양한 생각을 하고 어제 잘 결정됐죠. 그러면은 당청 간의 소통을 원내대표도 잘할 것이다. 아주 잘할 거예요. 자기가 정무수석 할 때도 저하고도 정무수석 당시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아주 원만한 사람이에요. 만한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야당과의 소통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 지금 잘한다고 하긴 뭐 예. 아니 본래 소통을 잘 하고 음. 인품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야당이 그러한 길로 가면은 소통이 어려울 것이다. 이건 철벽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런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돼서는 기자들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앞서 박지원 의원님이 한병도 의원이 원만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면은 또 우유부단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후보 때 자진 탈당을 요구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막 원내대표가 선임돼 가지고 바로 직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독한 얘기는 좀 그러하겠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그렇죠. 불편했다라는 그렇지만은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음. 그리고 그것이 듀 데이트가 오늘이다. 저는 12일부로 우리 민주당의 공천 헌금 관계, 소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 왜? 오늘 윤리심판원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예, 자진 탈당을 권하건 안 그러면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오늘 내로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음.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윤리심판에서 결정을 내도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절차상 지도부가 그러면 직권으로 제명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 끌고 가서는 음.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예. 한병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저는 김병기 의원과 국정원 동료고 예. 저하고 참 형님 동생하는 아주 막역한 관계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병기야 자진 탈당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방송 중에 그 방송을 통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맨 직접 먼저 또 소통으로 그렇죠. 좀 하셨습니까? 예, 제가 맨 먼저 선당 후사해라. 음. 자진 그렇죠. 탈당해라. 이제 당이 결정해라. 제명해라까지 저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완수해야 할 이때 이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천 헌금이란 게 뭡니까? 구석기 시대 정치 아니에요. 예. 자유당 때 고무신 선거지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면 대부분
유감 또는 사과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자진 탈당하는 게 이제껏 관리했는데 김병기 의원은 왜 안 하신다고 보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원내대표를 빨리 사퇴하거나 음. 또 그 후로도 의혹 제기한다고 하면은 자진 탈당을 했으면은 여기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강선우 의원과의 녹음 관계 이런 것이 발표되니까 '왜 저 녹음을 했을까? 음. 왜 저걸 공표했을까?'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나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결벽을 믿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의혹을 가지면 억울해도 나가라. 나가서 경찰 수사를 철저히 받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상지상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억울한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그렇죠. 일단 이 정도 의혹이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나가야죠. 거죠. 김경 서울시 의원 얘기도 묻겠습니다. 곤란한 질문들이 오늘 많은데 그만큼 민주당의 이슈가 많다는 방증이겠죠. 어제 입국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너무 더딘 것 아니냐, 미진한 것 아니냐. 이제서야 어제서야 김경 서울시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왜 김경수석을 출국 금지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고발장 오늘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 출국을 해버렸대요. 아,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물론 사전에 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전격적으로 출국할 것을 예상 못했는데 그래도 어제 귀국하니까 강제 수사를 돌립해서 좀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니까 그 내용도 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음. 아무리 핸드폰을 교체하고 또 입을 맞췄다 하더라도 수사하면 나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또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구단이시니까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좀 듣는다는 입장에서 곤란한 질문이 많아요. 민주당에. 이해운 장관 후보자 처음에는 내란 두둔, 그다음에 보좌관 갑질 의혹에 있다가 투기 나오고 자녀들 병역까지 나오고 반포의 금싸라기 아파트를 꼼수 또는 불법으로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장하다 장한 전쟁, 응? 장동혁, 예. 한동훈 한동훈 예. 전쟁하고 있는데 예. 우리 민주당에서 공천헌금 관계 이해운 장관 후보자 관계가 불거져 가지고 그 국민의힘의 불행이 우리 민주당으로도 불행이 전이돼 왔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좀 크게 보자. 이해운 당신들한테 있을 때 5번이나 공천 주고 그때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의 폭을 넓은 운동장에서 보수라도 유능한 예. 보수는 함께해서 통합의 정치로 간다. 음.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당신을 사형시키려고 했던 중앙정보부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햇볕 정책이 나오고 잘 아시다시피 첫 출발을 김중관 비서실장, 이종찬 국정원장 이런 보수 인사들을 등용해가지고 김대중 정권이 통합의 정치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약간의 우클릭을 해서 큰 운동장에서 통합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좀 먼저 평가를 해달라. 그리고 이해우는 당신들이 그러한 보수 세력 아니냐. 예. 이제 우리도 보수가 심해도 저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19일 날 청문회에서 강한 청문회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해운 의원도 이해운 후보자죠. 후보자도 많은 부분에서 청문회에서 소명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 소명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면 청문회 통과는 못하는 겁니까? 지금 저하고도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소명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은 예. 예를 들면은 뭐 재산이 갑자기 110억이 늘었다. 이것은 시아버지로부터 어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상 신탁을 하게 돼 있어요. 신탁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무직이기 때문에 양성화시키니깐 그렇게 불었다 하는 등 여러 가지 것을 해명할 수 있대요. 음. 그렇지만은 해명을 하면은 꼬리를 물고 하니까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고 또 특히 이제 이해운 후보자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지 않느냐. 예.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화는 주로 그러니까 사실 박지원 의원님한테만 해명할 건 아니잖아요, 이해운 아니죠. 후보자가. 예. 저한테 통화는 주로 해명한 이해운 것도 의원이 없고 그러한 얘기를 해서 저도 예. 지금 그렇게 사사건건 함께 하지 마라. 음. 차라리 청문회장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해명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인사를 쓴다라는 이 통합 정책에 대해서 통합 인사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이 정도 의혹이면 그냥 보수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쪽 진영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증해서 탈락시켜야 될 정도 아니냐. 글, 다른 의혹이 이렇게 많지 않은 다른 분들도 차라리 있지 않냐. 이런 글쎄요. 주장인 거죠. 많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보수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틀 속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냐. 예. 그렇다 하면은 자기들이 5번 공천 줄 때는 뭐예요? 모르고 줬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의원 검증과 의원 후보자의 검증과 장관 후보자의 검증은 수위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렇지만은 합니다. 그러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당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을 하지 말고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우클릭해서 큰 폭의 큰 운동장의 인사를 통합의 정치를 위한 그것을 먼저 평가하고 이해운 후보자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그때 국민이 결정하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국민이 결정하자라고 하셨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화가 나서 보셨을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결심 공판 사실은 결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판 기일이 더 잡히게 됐는데 구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모양인가. 이때 사람이란 윤석열 예. 마지막 가는 모습이라도 국민들에게 좀 좋은 모양을 보여야지 끝까지 양아치만도 못한 그런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3년간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큰 불행입니다. 예. 그리고 김용현 등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그렇게 저항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본인들이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침대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 지휘는 네. 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만약 그러한 것을 제재를 했다고 하면은 심하게 제재를 했다고 하면은 일방적 재판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역사적인 재판을 너무 희화화시킨 마치 코미디나 만드는 예. 그러한 진행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13일 결심을 하고 사형 선고를 해줘야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선고를 얘기하셨는데 구형량에 대해서는 특검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직 구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내일 이루어질 텐데 무기징역과 사실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형도 사형으로 저는 사형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사형 폐지 운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지만은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형 선고, 구형도 사형, 예. 선고도 사형 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은 지금부터 2월까지 내란 부두목 한덕수, 예. 비리의 원상 김건희, 음.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중형 사형에 처해진다고 하면은 아직도 행여나 하는 윤 어게인 세력들도 급속히 몰락해서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1월 21일 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28일은 김건희 씨 선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고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는 어느 정도 절연할 거라고 보십니까? 몰락할 것입니다. 같이 몰락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장동혁 등 일부 국민의힘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자유당, 박정희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 박근혜 새누리당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국민이 소멸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멸되면 다른 세력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 자리까지 민주당이 다 하는 건가요? 다른 세력이 나와야 다른 세력이? 원칙이죠. 예. 그러한 세력들이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간만 보다가 간동으로 끝나니까 지금 저는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계를 은퇴했다는 홍준표 예. 전 대구시장 같은 분이 나와서 보수 세력을 좀 정리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런 아. 생각도 같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네. 나오더라도 보수의 간판이 일단 바뀌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이분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더 중요한 여쭤볼 게 있어서 이건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무인기입니다. 북한이 강력하게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접경을 넘어서 무인기를 보냈다. 본인들의 전자장비로 격추했다. 한 번이 아니다. 두 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일날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남북 공의 발표를 믿습니다. 예. 북한에서 우리 무인기가 오지 않은 것을 조작해서 얘기했을 리는 없고 음. 또 우리 안규백 장관이 말씀하시지만은 그건 우리 군에서 보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김혜정 부부장이 긍정적 답변을 했잖아요. 인정한다. 예. 이것은 차라리 이러한 것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차단을 위해서 저는 남북이 공동 조사를 해서 밝혀내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조사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북이 같이 만나서 조사해야죠. 음. 그리고 북한도 그러한 무인기 잔해 같은 예. 자재 같은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력해주는 그런 공동조사를 하면은 앞으로 재발 방지도 되고 서로 오해가 없어질 것이다. 저는 이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 민간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민간이 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하는 대로 무인기를 보냈다 하더라도 영공 침해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남북 공동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조사를 하게 되면 서로 대화도 협력하자. 가능할 텐데 예. 사실은 남북 대화는 없었습니다.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자기들을 위해서도 공동조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과거 우리가 전단을 보내니까 거기서 오물을 보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국정원장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민간들이 보낸다고 하면은 대대적으로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38선 내려와서 왕창 보내겠다 이런 얘기도 극단적으로 갔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내지 않겠다 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차단시키니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괜히 신경질적으로
애들 장난이 어른 싸움 된다고 무인기 보내다가 더 큰 코가 다칠 수 있으니까 남북공이 평화를 위해서 충돌 방지를 위해서 저는 공동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지 않느냐.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자.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국정원장도 하셨으니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장난을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건가요? 의도적인 것으로도 할 수 있고 어.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만약 민간이 허가받지 않고 보내면 법에 저촉되는 법에 거죠? 저촉되죠. 예. 엄격한 제한을 받을 겁니다. 현재는 그런 처벌을 가능성이 받아야죠. 많다고 보시는 거고요. 많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러한 호기심에서도 보낼 수 있는데 음, 하고 보니까 마치 호숫가에 가면서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자기는 무심코 던졌지만은 맞은 개구리가. 개구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도 또 남북 간의 접촉의 시작을 위해서도 공동조사가 바람직하다. 공동조사가 이걸 제가 바람직하다. 말씀드렸더니 안규백 장관께서도 공동조사를 언급하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십시오.